의원진료실. 기부스를 마친 경찰. 기부스 한 손을 툭툭 쳐본다. 몹시도 낡고 허름하고 궁색해 보이기까지 한 병원 내부. 심하게 늙은 노의사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간호사가 건넨 차트에 사인을 하고 있다. 젊은 양반이니까 금방 붙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축구를 뭐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그리고 손목이 나가? 무슨 축구를 손목으로 하냐. 아무튼 앞으로 살살해. 알았어? 그런데 계속 노의사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경찰의 표정이 어쩐지 심상치가 않다. 다 됐어. 가봐 이제. 경찰의 눈초리가 살벌하다. 야 씨발아, 너 이 새끼냐? 이런 씨발 왜 아무한테나 반말짓거려?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어? 일로 와. 이쪽으로 오세요. 처방전 받아가셔야죠. 하여간 늙은 것들은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거린단 말이야. 이 씨발 확 아가리 찢어버려. 조심하세요. 의원 데스크. 겁에 질린 눈길로 경찰의 처방전을 건네는 간호사. 경찰. 그런 간호사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는다. 몇 살이야? 오, 좋을 때네. 남자친구는? 귀엽게 생긴 게 많겠다. 그죠? 까불고 있어, 이 뒤질라고, 씨. 이렇게 이쁜데 왜 남자가 없을까? 그거 잘 모르는구나. 그거 모르면 잘 모르더라고. 간호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경찰. 그러다 갑자기 말을 끊고 무표정하게 간호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경찰. 간호사, 거의 울기 직전이다. 그러다 느닷없이 피식 웃으며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놓고는 돌아가는 경찰. 여전히 겁에 질려있는 간호사. 의원 건물 계단. 계단을 내려가는 경찰. 갑자기 무슨 생각에선지 자리에 우뚝 멈춰선다. 천천히 다시 올라와 건물 안쪽을 살펴보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바깥을 살펴봐도 마찬가지. 건물 안팎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의원으로 들어가는 경찰. 안에서 문을 잠그는 모습이 비친다. 주사실. 간호사의 목 뒷덜미가 따갑다. 불안한 마음에 뒤를 보면 어느새 경찰이 담배를 피며 앉아있다. 사실은 어제 내가 재미 볼 일이 있었는데 어떤 개또라이 새끼 때문에 망쳐버렸어. 그러니까 오늘은 좋게 가보자. 네가 벗어봐. 벗어봐. 어차피 할 건데 너도 좋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벗어봐. 간호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물쭈물 거리는데 경찰 벗어봐. 괜찮아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간호사는 경찰이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상태로 서서히 빠져든다. 간호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다. 경찰. 간호사가 말을 안 듣자 느닷없이 진열대의 유리창을 가격해서 박살내버린다. 쌍판떼기 칼질하기 전에 빨리 벗어 이 씨발려나. 소스라치는 간호사. 벌벌 떨며 우도새 단추를 풀기 시작한다. 간호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경찰의 눈길이 점차 드러나는 간호사의 속살을 훑는다. 간호사의 상의가 반쯤 열리고 경찰도 서서히 흥분되어 오는지 침을 꼴깍한다. 간호사는 흐느끼면서 상의를 벗어내리면 슈미지만 남는다. 경찰.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브라자도 벗어. 빨리. 간호사. 슈미지를 벗어내려고 무섭고 수치스러워 브래지어의 후크에 떨리는 손을 갖다 대었다 반복한다. 그러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간호사. 바닥으로 브래지어가 툭 하고 떨어지고 간호사는 손으로 자기 가슴을 감싼다. 경찰. 아무 말 없이 간호사를 쳐다보면 간호사의 흐느낌은 소리 없는 오열로 바뀌며 천천히 팬티를 내리려고 한다. 마치 저항할 수 없는 먹잇감을 가지고 놀듯 경찰은 시선만으로 공포스러운 폭력을 가한다.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간호사. 그런 간호사를 향해 메스를 들어 올리는데 그 순간 그런 경찰의 손을 뒤쪽에서 탁 부여잡는 손길이 있다. 놀란 경찰 돌아보면 대운이다. 그대로 경찰의 머리를 잡아
약품 진열장에 세차게 박아버리는 대훈. 경찰, 진열장의 유리를 산산조각 내며 바닥에 나뒹군다. 그 틈을 타 재빨리 옷을 집어든 채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간호사. 잠깐만. 옷 입고 기다려요. 응급처치해야 되니까. 황급히 옷을 입는 간호사. 그때 몸을 일으켜 내려온 바지를 움켜쥔 채 메스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경찰. 경찰, 메스를 대훈의 얼굴을 향해 내리 찍을 때 턱하고 맨손으로 메스를 움켜쥔다. 경악하는 경찰. 메스를 움켜쥔 대훈의 소나기에서 핏물이 떨어진다. 손이 베이는 고통을 참느라 대훈의 눈이 빨갛게 충혈된다. 이 새끼. 경찰, 놀라움과 분노로 치를 떨며 잠시 멍해져 있을 때 대훈은 손바닥으로 경찰의 턱을 강하게 올려친다.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경찰. 대훈, 바닥을 기고 있는 경찰의 메스를 진 손을 구두발로 지그시 밟고는 메스를 빼앗아 준다. 급한 대로 메스로 진찰실 커트를 쭉 찢어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바닥에 감아 제압을 한다. 너 뭐야 이 새끼야. 너 도대체 뭐냐고 이 개새끼야. 순간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경찰. 그러나 대훈, 경찰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바닥에 찍어버린다. 대훈, 그런 경찰의 한쪽 다리를 부여잡는다. 눈 감아요. 네? 하는 눈으로 보다가 이내 얼른 두 눈을 꽉 감는 간호사. 고개 돌리고 귀도 막아요. 시키는 대로 잽싸게 고개를 돌리고는 귀를 틀어막는 간호사. 대훈, 그대로 버둥거리는 경찰의 한쪽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고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피를 뿌리며 바닥에 뒹구는 경찰. 고통의 눈자위가 번득거린다. 그런 경찰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는 대훈. 어느새 눈을 떴는지 어리나간 눈길로 이 광경을 보던 간호사. 대훈과 시선이 마주치자 얼른 다시 눈을 꼭 감고는 고개를 돌린다. 응급처치해주세요. 예? 네. 빛을 가불한 채 바닥을 끼고 있는 경찰. 그의 의식이 점점 멀어진다. 차 안. 가물가물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눈을 떴다 다시 눈을 감는 경찰. 검은 무지에서 대훈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직 멀었어. 왜 이렇게 약한 척해? 이제 시작인데. 악몽에서 깨어난 듯 깜짝 놀라 눈을 뜨는 경찰. 이내 다시 눈을 감고 한낮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린다. 치료를 하고 옷도 갈아입힌 듯 말끔한 차림새로 운전석에 눕혀져 있는 경찰. 땀을 뻘뻘 흘리며 누워있는데 가물가물한 의식이 서서히 돌아온 듯 보인다. 부스스 다시 눈을 뜨는 경찰. 야외 주차장.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도통의 영문을 알 수 없는 경찰.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그러다 얼른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붕대가 감겨있는 왼쪽 발을 딛자마자 고통이 밀려온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마는 경찰. 고통에 일그러진 경찰. 그러나 경계심 가득한 그의 두 눈은 주변을 계속해서 살펴대고 있다. 문득 어떤 생각에 빠지는 경찰. 조심스레 차 안쪽을 살피기 시작한다. 추적장치가 붙어있는지 뭔가 이상한 다른 것이 있는지 차 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뭔가를 찾는 경찰. 그러다 자신에게 입혀진 옷을 더듬는다. 계속 미심쩍은 표정을 짓는 경찰. 차 안. 통증을 찾으며 운전 중인 경찰.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소주를 병째 들이킨다. 그러면서도 연신 계속해서 불안한 눈길로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를 살피는 경찰. 쫓아오고 있는 차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 이 씨발놈아. 그래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 이 씨발 새끼야. 누가 족밥인지 한번 해보자 이 개새끼야. 단숨에 남은 소주를 다 비워버리는 경찰. 창밖으로 소주병을 내던진다. 읍내시장. 약국. 경찰 다리를 쩔룩거리며 약국에 들어간다. 약국 안에는 손님은 없고 20대 후반 여자 약사만 얇은 니트 차림으로 조제실 한쪽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진통제장 하나 줘요. 수염제랑. 여약사. 경찰을 힐끗 보더니 서랍을 열어 약을 꺼낸다. 경찰. 여약사의 뒤태를 유심히 바라보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안 주세요. 그렇게 얇게 입으시고. 경찰 농으로 말을 부드럽게 걸어보지만 여약사 자기한테 농을 건다는 느낌을 받고 상대를 안 한다. 무시당한 경찰 약간 뻘쭘해진다. 여약사. 경찰은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약만 몇 개 봉투에 담아 선반에 올려놓는다. 얼마예요? 5,000원이요. 경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5,000원을 내놓는다. 역시 여약사 고개도 돌리지 않고 5,000원을 받아 현금인 줄기에 넣고 약간 짜증내듯 탁 하고 넣는다. 경찰 순간 눈을 부릅뜨는데 남자 손님 하나가 들어온다. 할 수 없이 옆으로 빠지며 생수기에서 약을 먹으면서 남자 손님의 동태를 살핀다. 그러나 남자 손님과 여약사 둘이 잘 아는 사이 같아 보이며 쉽게 나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경찰
할 수 없이 나가면서 여약사를 한번 뚫어지게 본다. 씨발년이 재수 존나게 좋네. 씨발. 여약사와 남자. 그 소리 듣고 어안이 벙벙해져 놀란 표정을 짓는다.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욕한 거 아니야? 경찰. 약국 밖으로 나오고 남자가 따라 나온다. 경찰. 남자를 의식하며 골목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여보세요? 하면서 경찰을 부르며 따라간다. 여약사. 약국 앞까지 나왔다가 남자를 부르고 남자 어정쩡하게 멈춰서고 경찰. 골목으로 돌아서자마자 골목을 두리번거리다가 날카롭게 꺾인 쇠붙이 하나를 들더니 지고 기다린다. 고개를 내밀면 따라오던 남자 다시 약국으로 들어가는 게 보인다. 경찰. 헛웃음을 짓고는 쇠붙이를 버린다. 다시 쩔뚝이며 걸으며 약봉지를 꺼내 내용물을 살핀다. 장반장의 집. 전화 중인 장반장. 그래. 저기 식사는 하고 다니는 거야? 저기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정말 괜찮은 건가? 그래. 아니 그냥 좀 신경이 쓰여서 그래. 경찰에서는 아마 내가 장경철이 뒤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나 봐. 그 장경철인가 하는 자가 꽤 포악하고 위험한 놈이래. 경찰에서도 뒤를 쫓는 중이니까 아무쪼록 몸 조심해. 그래. 저기 그래서 말인데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난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뒀으면 좋겠어. 경찰도 장경철인가 하는 놈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 맡기는 게 아니야. 그래, 끊자. 전화를 끊는 장반장. 가만히 한숨을 내쉰다. 시선을 돌려 주연의 사진을 바라본다. 대운의 차 안. 물끄러미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대운. 그러다 이내 다시 이어폰을 꽂고는 GPS 단말기로 시선을 돌린다. 국도. 차의 비상 깜빡이가 깜빡거리고 있다. 한쪽에 차를 세워둔 채 텅 빈 국도변을 보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경찰. 지금 자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동안 상념에 빠져있던 경찰. 백미러를 통해 멀리서 차 불빛이 들어오는 게 보인다. 뒷춤에 드라이버를 감추고 차에서 내리는 경찰. 차량 불빛이 점점 커지고 경찰 손을 흔들면 차를 세운다. 차량은 점점 가까워지고 경찰 앞에 서면 훈련 중인 군인들이 잔뜩 탄 60트럭과 군용 지프, 위장 크림을 한 시커먼 군인들이 일제히 경찰을 바라본다. 경찰, 표정 없이 멀뚱히 그들을 보지만 속으로 아이 씨발 뭐가 있다 이거야 하는 표정이다. 뭡니까? 차가 퍼진 모양입니다. 중사, 경찰의 차를 힐끔 보더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군인들 틈에 껴 멀뚱하게 가는 경찰. 옆에 군인은 살짝 보다가 군인이 쳐다보면 시선을 돌린다. 그러다 앞자리에 중사가 뒤를 돌아보며 고갯길 넘어 큰 대리석벽 펜션 맞습니까? 아, 예. 가시다가 근처에 내려다 주시면 됩니다. 주인 되십니까? 아니요. 친구 부부가 하고 있어요. 아, 친구 부부. 중사, 경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더니 천천히 몸을 앞으로 돌린다. 펜션으로 내려가는 도로. 경찰을 내려놓고 먼지를 날리며 달려가는 60트럭과 지프차의 뒷모습. 경찰, 먼지를 손으로 쫓으며 멀어지는 60을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그러다 천천히 펜션 쪽으로 불편한 걸음을 옮기는 경찰. 펜션 마당 소각로. 불길 속으로 피에 젖은 옷가지들을 집어넣는 태주. 옷가지뿐만 아니라 여행용 가방들도 소각로로 들어간다. 손을 털며 돌아선 태주.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 하나가 울리기 시작한다. 예쁘장한 핸드폰 고리가 걸려있는 핸드폰. 딱 봐도 주인이 여자였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심한 눈길로 핸드폰을 줍는 태주. 액정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엄마라고 뜬다. 그대로 소각로에 던져버린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나온다. 30대 초반의 육감적인 몸매의 세정이다. 세정, 핏물이 묻어있는 작은 들통을 들고 게장을 향하면 태주가 들통을 건네받는다. 게장에서는 서너 마리의 보기에도 흉측하게 생긴 야생 개들이 흰 이빨을 드러내고 컹컹 짖는다. 게장 새 창살을 앞에 앉더니 들통에서 꺼낸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들을 건네준다. 으르렁거리며 고기를 먹겠다며 창살 앞으로 달려드는 들개들. 그때 인기척이 들리고 돌아보면 마당을 걸어 들어오는 경찰의 모습이 보인다. 천천히 다시 고기를 돌려 세정을 보면 세정이 경찰을 쳐다보고 태주는 다시 게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고기 한 덩어리 하나를 들어 게장으로 던진다.
이것들 아주 피냄새만 맡으면 아주 지랄 발광들을 해요. 펜션 근처 숲길. 나무 그늘 아래 세워져 있는 대운의 차. 숲을 사이로 보이는 펜션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식당. 앞에 놓인 접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경철. 핏물이 흐르는 스테이크를 쩝쩝거리며 씹고 있는 태주를 가만히 쳐다본다. 천천히 시선을 돌려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세정을 또 슬쩍 본다. 밖에서 도사견들의 컹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밥 없어? 세정 말없이 일어나 밥과 김치를 내놓는다. 경철 밥을 내려놓을 때 세정의 풍만한 가슴골을 쳐다본다. 뒤돌아 자기 자리로 갈 때도 세정의 커다란 엉덩이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다 태주와 눈이 마주친다. 경철을 쳐다보고 열심히 고기를 우물거리는 태주. 안 물리냐? 한 먹어봐. 이게 물리는지. 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이거야. 여기에 맛들이면 딴 고기 못 먹지. 미친 새끼. 태주. 고기를 오물거리다가 경철을 빤히 쳐다본다. 경철도 밥을 뜯어 말고 태주를 바라본다. 왜? 뭐라 그랬냐? 근데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사람 고기 처먹더니 아주 개쌍 또라이가 됐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나 장경철이야. 태주. 말없이 경철을 쳐다본다. 경철. 듣던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태주를 바라본다. 묵묵히 밥을 먹던 세정.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한동안 찬물을 끼얹 듯 아무 소리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돈다. 그러다 서서히 태주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눈에 눈물이 핑 돈다. 그러면서도 웃는다. 맞아. 나 돌았어. 돌아도 아주 제대로 돌았지. 고기 맛에 돌겠더라고. 난 긴장하면 눈물이 나. 미친 새끼. 태주, 이젠 그 말에도 씩 웃으며 다시 고기를 입에 넣고 오물거린다. 죽은 년들 가족 중 하나겠네. 경철, 고개를 끄덕거린다. 야, 걔 우리랑 같은 과네. 즐기는 거지. 그거 안 거야. 사냥하면서 느끼는 그 쾌감을. 괴물 출연이네. 야, 재밌다, 야. 태주, 또다시 키득거리며 접시 위에 고기들을 말끔히 치운다. 입안을 헹구며 먼저 일어나는 태주. 피곤할 텐데 먼저 자라. 빈방 많아. 아무 데서나 자. 그럼 나는 아침 준비나 해볼까나. 태주, 의자를 낑 미는 소리를 내며 꺽트림하고 일어선다. 주방으로 가는 태주의 뒤를 한참 쫓다가 세정을 쳐다본다. 세정과 경철만 남아 말없이 밥을 먹고 있다. 어떻게 살았어? 그냥 궁금하지 않았어 나? 궁금해하면 뭐하냐? 딴 놈 믿구녕.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긴 해? 경철. 세정 쳐다보지 않고 밥만 먹다가 왜? 몸뚱아리가 근질근질했냐? 뭐? 씨발 병신 새끼.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병신 같은 말만 해. 세정이 입맛이 떨어졌는지 포크를 내려놓고 자리에 일어설 때 경철이 세정의 손목을 잡아 끈다. 세정의 가슴이 경철 코앞에 아른거린다. 이거 놔. 그러다 손목 잘라서 개밥그릇에 던져질 수도 있어. 그렇게 해보시던지. 까불지 마. 경철 아랑곳하지 않고 세정 치마 속으로 한 손이 파고든다. 억누르는 소리지만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자 경철 허허 웃으며 놔준다. 세정 식탁에 있는 식기들을 치운다. 식기를 싱크대에 갖다 놓고 물을 튼다. 경철 세정의 뒤태를 감상하다 천천히 일어선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싱크대와 주방 사이에 위치한 다용도실 공간을 둘러본다. 안에는 청소기구며 대충 쌓아놓은 박스며 보따리며 이것저것 어지럽게 놓여져 있고 태주가 들어간 주방 쪽을 힐끗 보면서 느릿한 걸음으로 식기를 정리하는 세정. 식기 정리하던 세정 느낌 이상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세정을 세차게 다용도실로 밀어넣는 경철. 세정 엎어지듯 박스 더미에 쓰러지면 경철 달려들어서 세정 뒤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세정이 반항하며 몸을 틀어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경철의 손은 세정의 가랑이 사이로 쓱 파고든다. 세정 주방이 바로 옆이라 소리도 못 내고 경철의 파고드는 손을 잡고 거친 숨만 내쉬며 실랑이를 벌이는데 경철의 다리 하나로 세정의 다리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단단히 쥐고 있고 펜션 근처 숲길. 차 속에 앉아 이어폰으로 그들의 교성을 듣고 있는 대훈. 순간적으로 그의 표정이 묘하다. 주방. 오디오 플레이어의 선율에 맞춰 콧노래 흥얼거리며 칼을 가는 태주. 식당 쪽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자 오디오 플레이어의 볼륨을 더 높인다. 볼륨이 올라간 만큼 더 세차게 칼을 가는 태주.
펜션 주방. 주방 문이 열리면 물기가 다 닦이지 않는 얼굴로 세정 들어온다. 피곤할 텐데 들어가 먼저 자. 아침 내가 준비해. 세정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간다. 다시 흥얼거리며 싱크대에 세척할 식기들을 집어넣는 태주. 바람에 나풀거리는 창밖으로 얼핏 저 멀리에서 이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대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그릇을 닦던 태주. 갑자기 기척을 느낀 듯 동작을 멈추고 조심스레 창밖을 내다본다. 펜션 방. 침대 위에 퍼져있는 경철.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경철을 바라보는 대운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얼핏 대운의 손에서 장주연이 했던 비슷한 반지를 끼었던 것이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첩에서 보았던 주연과 대운의 사진. 이내 키득거리기 시작하는 경철. 주방. 선반이 카세트에서 클래식이 흘러나온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칼을 갈고 있는 태주. 그리고 냉동고를 열어 뭔가를 찾는다. 작은 살점들과 내장 찌꺼기들이 붉은 피와 함께 얼룩져 있고. 내장 다 썼나 벌써? 냉장고를 닫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주방을 나가는 태주. 펜션 방. 땀을 뻘뻘 흘리며 잠들어 있던 경철이 잔뜩 억눌린 여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난다. 자신의 다리 사이를 바라보는 경철. 목에 베인 땀을 닦고 한숨 내쉰다. 얼른 방문을 열어보는 경철. 그러자 재갈이 물린 채 꽁꽁 묶여있는 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가던 태주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깼어? 어무동설하네. 뭔 땀을 그렇게 흘리냐. 몸보신해야겠네. 내일 아침에 내가 내장 당해줄게. 그리고는 발버둥 치는 여자를 질질 끌고 가는 태주. 경철. 방문을 닫고 돌아와 다시 침대에 들어눕는다.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다시 벌떡 일어나 앉는 경철. 갑자기 게장의 들깨들이 컹컹 요란하게 짖는다. 경철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간다. 주방. 여자를 끌고 주방으로 들어서는 태주. 갈아두었던 칼을 집어든다. 공포에 질린 여자.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데 그러지 마라 좀. 응? 어제 애들 못 봤어? 발버둥 치면 더 아프고 오래 걸리기만 하잖아. 금방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곳에 뭘 빨랐다고 쳐오냐? 그게 남자 새끼들이랑 하고 싶었어? 잠깐만. 손, 발, 머리 순수 이거 맞지? 여자의 머리채를 뒤로 확 제치고는 목에 칼을 대는 태주. 공포에 질린 여자. 그만 혼절해버린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한 태주. 시선을 돌려 한쪽 선반 위에 놓인 카세트를 바라본다. 그러고 보니 클래식 음악이 끊겨있다. 여자를 놓아둔 채 주방을 둘러보는 태주. 그러나 누군가의 침입 흔적이 보이진 않고 칼을 꼬나주고는 카세트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태주. 카세트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다시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고는 돌아선다. 그런데 여자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잠시 멍한 눈길로 서 있는 태주. 그럼 그의 뒤쪽에서 그림자 하나가 어리기 시작하고 손에 들린 칼을 쳐들고는 몸을 돌리는 태주. 바로 눈앞에 무표정한 대운의 얼굴이 보인다. 소리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어? 그게 너구나. 어떻게 생긴 놈인지 궁금했는데 괴물 같진 않네. 말은 느릿하고 비릿하게 하는데 태주의 눈에 눈물이 핑 돈다. 천천히 자신이 들고 있는 날카로운 칼끝을 내려다보는 태주. 순간적으로 대운을 찌르고 나가는데 대운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하고는 칼이 들린 태주의 손목을 틀어진다. 그 억센 힘에 당황하는 태주. 야, 힘이 죽이네. 대운 소나기에 힘을 주자 그만 견디지 못하고 칼을 놓치는 태주. 그리고는 그대로 팔목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리는 대운. 순간 웃음기가 싹 사라진 태주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와 함께 뼈가 뒤틀리는 소리가 들린다. 태주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려고 할 때 대운 재빨리 행주뭉치를 태주 벌린 입에 쑤셔 넣는다. 정신이 잃었던 여자가 스르르 깨어난다. 놀란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는 여자. 묶여있던 줄도 풀려있고 허겁지겁 일어나 달아나려는데 그때 막 복도에 들어서고 있는 경철과 딱 마주친다.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마는 여자. 야, 너 어디 가냐? 하얗게 질려 그만 주저앉더니 후다닥 네 발로 도망간다. 경철 잽싸게 뛰어가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낚아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 듣는다. 한 손으로 여자 입을 틀어막고 문틈으로 주방을 엿본다. 놀라는 경철. 거실로 급하게 들어와 진열장에 있는 산탄종을 꺼내는 경철. 주방. 행주와 수세미 따위로 입이 틀어막혀 있는 태주의 얼굴이 공포로 얼룩져 있다. 손, 발, 머리. 이 순서 맞지? 태주 필사적으로 살려달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애원한다. 니들이 한 대로 똑같이 할 거야. 더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개 미친 사이코 새끼들아.
그때 뭔가 기척을 느낀 대훈. 끽 하는 문소리에 고개 돌려보면 경찰이 깁스한 팔로 여자의 목을 감고 들어와 대훈을 빤히 쳐다본다. 그런데 경찰의 손에 들려져 있는 산탄총의 총구가 자신을 향해 있다. 경찰, 대훈을 보다 거의 숨 넘어갈 듯 고통스러운 태주를 보고 다시 대훈을 볼 때 순간적으로 몸을 확 하고 숨기면 대훈 머리를 지나 시멘트를 박살내는 산탄총알들. 야, 어디 숨었냐? 야, 씨, 그거 대단한 놈이네 정말. 도대체 여긴 또 씨발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너 씨발 무슨 초능력이라도 갖고 있는 거냐? 너 씨발 도대체 뭐야? 경찰이야 뭐야? 경찰, 총을 꺾어 다시 총알을 장전한다. 야, 그거 서울 사는 장주연이 맞지? 대훈, 장주연이란 말에 입을 다문다. 네가 장주연 애인이야? 그래서 지금 복수하는 씨발. 대훈이 숨을 만한 곳을 향해 무작정 산탄총을 또 한 번 갈긴다. 역시 머리 위에 주방기기들이 박살나고. 대훈, 위기를 벗어나려고 주방을 둘러본다. 경찰, 또 한 번 찰칵 장전을 하면서 가까이 오고 있다. 펜션 밖으로 뒹구는 대훈. 몇 번의 구르기로 몸을 지면에 안착시킨 뒤 지체 없이 몸을 날려 2층 난간을 잡고 뛰어오른다. 개장 안의 들개들 더욱 요란하게 지저대고 2층 방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대훈. 침대 옆 곱게 접혀있는 수건으로 베인 다리 한쪽을 지혈해본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무기할 것이 있나 찾아보는 대훈. 방 안쪽에 낚시용품들이 있다. 거기서 낚싯바늘 통 하나를 꺼낸다. 경찰, 여자를 작은 방에 쳐놓고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에 서서 태주에게 반대쪽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한다. 태주, 몸을 비틀거리며 칼을 들고 반대쪽으로 걸어간다. 천천히 복도로 나가는 대훈.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누군가 계단을 아주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몸을 벽 모서리에 숨긴다. 변기 뚜껑을 단단히 쥐고 있는데 앞불싸 반대편에서도 올라오는 소리. 몸을 슬쩍 숨기려고 할 때 악 소리를 지르며 가위를 들고 달려오는 세정. 날카로운 가위에 팔등이 스치고 세정의 팔을 잡아 그대로 꺾은 뒤 세정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반대편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경찰의 멈칫하던 표정. 세정의 비명소리에 쿵쿵거리며 계단을 뛰어온다. 그때 태주가 계단을 돌아 대훈의 뒤에 있고 졸지에 태주와 경찰에게 포위된 대훈. 뒤쪽에 태주가 있단 걸 눈치챈 대훈. 태주 칼을 확 하고 찌르는데 몸을 빙그르 돌아 변기 뚜껑으로 태주의 이마를 가격하면 그대로 올라왔던 계단 쪽으로 쳐박히고 그 모습을 본 경찰. 총을 겨누며 대훈한테 달려들 때 대훈 복도 바닥을 향해 수십 개의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바닥에 뿌린다. 맨발로 뛰어오던 경찰의 발바닥에 파고드는 낚싯바늘. 경찰, 비명을 지르고 몸이 뒤로 휘청일 때 동시에 산탄총이 폭발음을 내고 천장에 커다란 구멍을 뚫는다. 그 틈에 조각난 변기 뚜껑을 들고 뛰어가고 발바닥엔 낚싯바늘을 빼내던 경찰. 정신 차리고 총을 집어 반격하려고 할 때 한 호흡 빠르게 대훈이 먼저 변기 뚜껑으로 경찰을 내리친다. 다시 깨어날까봐 몇 번 더 가격하는 대훈. 경찰을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그때 퍽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면 태주가 대훈의 어깨에 단검을 박는다. 대훈,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다시 달려드는 태주를 향해 경찰의 산탄총을 집어 그대로 쏴버린다. 태주, 하복부에 피를 뿜으며 그대로 나가떨어지고 대훈, 소리를 지르며 어깨에 꽂힌 단검을 빼낸다. 인상이 일그러지며 대훈도 바닥에 주저앉는다. 대훈 옆에 쓰러져 있는 경찰을 바라보다 산탄총을 들어 경찰의 얼굴에 갖다 대고 방아쇠를 당긴다. 탄알은 없지만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연속으로 빈 방아쇠를 당긴다. 경찰을 쳐다보는 대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힌다. 다음날 펜션 앞. 엄청나게 몰려든 경찰들 빠르게 펜션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들것에 들려나가는 태주가 보이고 냉동고 안을 확인하는 경악하는 경찰들. 지서. 좁은 지서 안에서 북적거리는 경찰 수사팀. 흐느끼며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여자에게 경찰의 사진을 보여주며 뭔가를 묻는 강형사. 여자, 얼른 고개를 끄덕인다. 서둘러 핸드폰 하는 강형사. 장반장의 집. 착잡한 눈길로 거실에 놓인 주연의 사진을 돌아보는 오과장. 그러다 시선을 돌아보면 초췌한 장반장의 얼굴이 들어온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 걱정은 좀 덜었어. 나는 형님 잘못될까봐 걱정했던 거라니까. 근데 그게 누구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는 장반장. 혹시 그 주연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김대훈 걔야? 형님, 그 친구가 하고 다니는지 내가 보여드려? 이제 그만두게 해요. 예? 사람이 짐승 상대하자고 짐승 되면 되겠수? 장반장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피워문다.
형님도 지금 그게 마음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요. 그 친구 지금 어디 있어요? 장반장 집 앞. 아, 나오지 마세요. 저 갈게요. 오과장, 공손히 인사하자마자 문 앞을 지나 코너를 돌 때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진다. 코너에 형사들 대기하고 있고 오과장 차에 빠르게 오르며 김대훈, 얘 일단 수배부터 하고 신상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그리고 전국에 수술시설 갖춘 병원이란 병원 죄다 훑어봐. 분명히 치료받게 했을 거야. 치료요? 왜요? 그럴 이유 없는 거잖아요. 있어. 이 새끼 이거 장경철을 죽이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니야.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죽였지. 일단 찾아, 이 새끼야. 서울 근교 병원. 치료를 받은 경찰이 잠들어 있다. 그런 경찰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대훈. 대훈도 역시 치료를 받고 난 이후로 몸은 이미 많이 엉망이 되어 있다. 그때 요원일이 난감한 얼굴로 들어온다. 응급처리 해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몸 움직이는데 힘들지 않아요? 일단 우리 직원 코드 따가지고 처리해놓긴 했는데 아씨, 누구 걸로 올리죠? 나 휴가 중이니까 네 명의로 기밀 처리해. 아니, 암만 그래도 이 보고서에 치료 내용이랑 올려야 되는데 이거. 적당히 쉬어. 정 뭐하면 네 팔이 부러졌다 하던가. 아이, 왜 남 멀쩡한 팔을 그렇게. 선배님, 이제 그만 그냥 저 새끼 경찰에 넘기시고. 하지만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대훈 눈빛에 그냥 어쩌실 건데요? 아직 멀었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면. 저 정도면 벌써 엄청 느꼈을 것 같은데요?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런 대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한 요원 1. 아, 참, 그 캡슐 어때요? 수신감도 괜찮아요? GPS 사운드 다 들리죠? 대훈, 뒤를 힐끔 돌아보며 경찰의 상태를 파악하고는 손짓으로 말을 끊어버린다. 죽은 듯 잠들어 있는 경찰의 모습. 대훈의 억센 손길이 입이 벌어지는 경찰. 입속으로 양모약 캡슐이 삼켜진다. 이상한 느낌의 경찰을 돌아보는 대훈. 경찰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언제나처럼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듯 보이는 그의 눈동자가 슬프다. 식사는 하셨어요? 여 앞에 설렁탕 잘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 깍두기 진짜 죽이거든요. 선배님 한번 쏘시죠. 나중에.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